안녕하세요. 오늘은 평가 항목 번호 1번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 3번 2년 이상 근속 직원 비율, 4번 건강검진, 6번 직원 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복지가 4점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가 번호 1번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은 평가 점수는 2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운영규정이 정확치 않고 기관 운영에 반영이 안 된다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자가 두 명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평가자가 두 명이 와서 평가자 한 명은 30분 이상 이 운영 규정만 거의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 규정대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파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 평가 항목 1번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은 평가의 첫 인상입니다. 첫 인상은 평가 점수가 평가를 수월하게 하느냐 아니면 상당히 어렵게 하느냐에 대한 가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 규정은 잘 작성을 하시고 정말 우리 기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기관에서 2019년도에 작성됐던 운영 규정을 전재연을 통해서 필요한 기관들에게는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는 건 이 규정은 2019년도 저희 기관 평가에서 사용됐던 운영 규정이기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저희가 일부 수정은 해두었지만 아직 운영 규정 전반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2022년 평가 때 전반적으로 운영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운영 규정 변경 규정에 따라서 변경을 하려고 우선 내부적으로 정리만 해 놓아서 2022년 아마 평가 때쯤 돼서 기회가 되면 전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 규정 내용 보겠습니다. 운영 규정은 번호 1번 기관은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고입니다.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자, 그리고 1-1번 운영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을 비치하여 교육 등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이고 1-2번은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입니다. 비치와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평가일까지이고 내용의 충실도는 기관 상황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행 가능한지입니다. 실행 가능한지. 그래서 이런 항목들 기관에 맞게 되어 있고 실행 가능한지를 평가자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운영 규정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 기관 명만 바꿔서 사용할 게 아니고 우리 기관에 정말 맞는지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 규정의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1번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모집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만 있는다 할지 오프라인만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도 안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 해지 등의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운영 규정에 있어야 되고요.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과 변경 방법과 절차 등의 사항도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과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7번째 인력관리 규정으로서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의 사항. 8번째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금, 퇴직금, 상여금에 대한 사항. 9번째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그래서 복리후생에서는 복지와 포상,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고요. 10번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감염 예방, 건강검진. 그래서 여기 감염 예방에 대한 사항이 요즘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 운영 규정에서는 제가 지금 11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정자가 되면서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특별 보호를 필요하는 경우와 의료를 필요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서비스 기준에 관한 사항도 각 시군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평가에 혹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지 여부가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운영 규정에 추가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전전에서 이 필요 내용 등을 2022년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입니다. 이제는 급여 제공 지침입니다. 요 전까지는 운영 규정이었고요. 자, 급여 제공 지침에서는 내용의 충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들이 근무할 때 이 지침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윤리 지침을 보면 종사자 윤리 지침에 수급자에 대한 윤리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특정 직종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종사자 윤리 지침에 요양보호사의 윤리 지침은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윤리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문형 기관인 경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윤리 지침과 사회복지사의 윤리 지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정 직종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 지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방문간호인 경우는 간호사인 경우 윤리 지침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서는 성폭력의 유형, 예방, 대응 방법이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성희롱했을 때 대응 방법, 대응 지침 이런 것까지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감염병의 종류와 감염 예방 관리 및 관리. 앞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니까 이런 감염 예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인데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에서 치매 종류, 치매 증상,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료가 있는데 실은 일부 기관들에서 저희들도 2019년도에 그런 걸 평가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요양보호사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한다 하면 관리 지침을 저희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굳이 치료에 관한 지침까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시하는 자료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자료에는 치매 치료에 관련 지침까지 같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번에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그래서 욕창 발생 요인, 욕창 예방 방법, 욕창 발생 시 처치 방법들 제시하시도록 하고요. 18번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낙상 요인, 낙상 예방 방법, 낙상 발생 시 응급 조치 방법들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9번에 노인 인권 보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노인 인권 권리 보호는 2019년도에 새로 운영 급여 제공 지침에
그 편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지금 요양보호사들이나 종사자들 그리고 시설장들 노인 인권 교육 개념마다 받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로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 기관에 맞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 유형 예방 대응 방법 등 이거요. 20번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0번에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그래서 수집, 저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보유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즉시 폐기해야 될 것과 5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 그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 건 기록지와 계약서 등은 5년 이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목별로 개인정보 지침에 이렇게 하시고, 특히 욕구사정지나 이런 건 급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폐기하는 걸로 해 놓으시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미 폐기된 대상자의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는 운영규정의 급여제공 지침에 이렇게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에 보면 저희는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제공 계약서와 급여 제공 기록지만 5년 동안 보관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절 보관하지 않습니다 하고, 저희 기관은 그렇게 평가 때 다른 대상자에게 대해서 표본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저희 그 자료는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려서 다른 대상자를 선정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치는 누구든지 거기 직원이나 종사 누구 시설자나 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원들이 언제든지 와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는 이렇게 비치를 했는데,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을 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은 이렇게 운영규정 한 권과 급여제공 지침 이렇게 한 권을 교재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의 1번 항목이 운영규정과 급여제공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규정이나 급여제공 지침이 만들어서 한 명도 보지 않고 그냥 평가를 위한 자료로만 제시를 하면 평가자들이 보기에 이 운영규정이 왜 있고 이 급여제공 지침이 왜 있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재를 만들어서 수시로 직원들이 본 흔적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는 실질적인 그 운영 규정과 급여제공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위한 서류 준비나 평가를 위한 어떤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관을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영규정에 대한 평가 척도입니다.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에서 우수는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데, 평가 기준은 1.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 2.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 이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했을 때 우수이고, 양호는 평가 기준 1번, 지금 말해서 운영규정에 1번부터 21번 항목 중에서 18개 이상 항목이 잘 돼 있어야 되고, 2번 항목,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관이 운영되는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양호로서 1.25점이고, 보통은 평가 기준 21개 중 15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했을 때 보통으로 1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평가 항목 21가지 내용들을 그래서 평가자는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전자일에서 제시한 운영규정, 급여제공 지침,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자기 기관에 잘 맞도록 다시 재편집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3번 경력직입니다.
점수 3점으로 이것도 점수가 꽤 난이도가 중요가 있는 항목입니다.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표 적용 기간 중 지표 적용 기간이라고 하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근무한 직원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중에서 그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몇 %인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2년 미만에 운영하는 기관은 어떻게 되느냐? 2년 미만 운영하는 기관은 2021년 12월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에서 그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대표자 겸 시설장은 제외하고요. 대표자 겸 직원인 경우는 포함해서 하는데 이 자료는 공단에서 전산 자료를 확인해서 이미 평가를 해서 점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평가 준비를 할 때 어떤 뭐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경력직의 평가척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 경우는 3점인데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비율이라고 하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의 비율이 50% 이상이면 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분의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50% 이상이면 우수, 30% 이상이면 양으로서 2.25점입니다. 이 평가 항목은 왜 생겼느냐? 가능하면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장기 근속에서 기관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원들의 복리나 이런 것들 잘 관심 가져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평가 항목 4번 건강검진입니다. 점수는 1점입니다. 건강검진 1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기관은 직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고요. 평가 기준 1번 직원의 혈액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입니다. 매년 실시함. 그래서 이 평가 건강검진의 기준은 어떤 거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의 내용이 확인돼야 하고 대상 직원은 모든 직원입니다. 근데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무직은 2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개시일까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규 직원 채용하실 때 항상 먼저 건강검진 가지고 오십시오 하셔야 되는데, 이 건강검진은 어떤 건강검진이냐? 채용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검진한 결과 내용이어야 됩니다. 정말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데 두세 명의 직원들이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100% 다 가져와야 1점을 받는 건데 정말 그렇게 요양받았는데 가져오라고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희도 항상 이 평가에서는 1점을 받지 못하고 그 중에서 75% 이상에서 받는데, 여기에서는 직원 자료 표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직원을 4명을 표본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표본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4명의 건강검진을 누구 가져와라고 합니다. 만약에 직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는 그랬을 경우 4명을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꼭 건강검진 안 한 직원을 표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는 공단 직원들이
평가를 나오기 전에 미리 표본 선정해서 그 직원이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건강검진에 그게 결과에 그 건강보험공단의 결과표에 보면 다 있어서 그걸 보고 나오지 않나. 이제 그걸 미리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그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표를 달라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안 한 직원들이 꼭 표본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때 정말 안 됐을 경우 0.25점 포기하고 0.75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번호 6번 직원복지입니다. 직원복지는 점수 4점짜리로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항목입니다.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기관이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함입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함, 지표 적용기간 2020년 1월부터이고요. 그 평가 기준의 1번을 보면 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금 제도를 운영함입니다. 5대 보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부터 해서 노인장기보험까지고요. 퇴직금 퇴직제도 운영에서는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퇴직금이 적립되고 있는지,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정산은 그냥 직원이 요구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중간정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췄을 때만 중간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주어서는 안 되고 퇴직할 때 주든지 특별한 경우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가 기준 2번 복지, 포상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분기별 1회가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 운영 규정이 되겠죠. 운영 규정에 포상이나 복지 제도가 명시 제시가 되어 있으면 포상이나 복지는 그냥 기관장이 마음 먹었을 때 이렇게 기분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운영 규정에 따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에 포상 복지 규정 잘 확인해 놓으시도록 확인하시도록 하시고요. 포상 복지 예시를 보면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 경조사비, 명절 선물, 특별승급, 특별수당, 특별휴가, 상패, 상금, 상품권 지급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복지 혜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조사비를 대부분 예를 들면 운영 규정에는 자녀의 결혼이나 이럴 경우는 5만원, 본인의 어떤 행사할 때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의 자녀가 결혼할 때는 5만원을 주고 어떤 직원의 자녀가 결혼할 때는 10만원 지급했다면 이게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시설장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할 때는 항상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운영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걸 지급합니다. 했는데 만약에 5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요양보다는 특별한 경우 1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는 필히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이 직원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야지 그런 것들이 운영 규정에 있지만 특별한 경우로 이게 조정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기록되지 않고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누구는 7만원 줬다고 하면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거 점수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으면 즉 말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은 그 인센티브 일부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척도 보겠습니다. 우수는 4점인데
평가 기준 1, 2, 3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고요. 양호는 평가 기준 1번과 2번 또는 1번, 3번 항목을 충족한 경우, 보통은 1번 항목을 충족한 경우인데, 자, 평가 기준 1번은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했어야 하고, 2번은 포상복지제도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했어야 되고, 제공했어야 되고, 3번은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관의 직원 복지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그 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간 2020년 복지 시행 계획을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4, 4분기로 나눠서 각 분기별로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잡아서 이건 분기에 1회 이상씩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분기는 주로 구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전 직원에게 선물을 하는데 이건 2020년에 1월에 시행하는 거고요. 2분기에는 특별한 명절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데 전 직원에게 한다는 거하고 3, 4분기에는 추석 선물로 전 직원에게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 계획을 1분기와 그러면 3분기에는 명절 선물로 2분기와 4, 4분기는 직원들의 어떤 다른 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설 복지제도에 대한 시행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시행했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구입 명세서와 영수증을 첨부를 했고요. 그 선물에 대한 저희는 구정 떡국떡을 했는데 떡국떡의 선물에 대한 사진을 제시를 했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 직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명세서 받지 않고 이렇게 했던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그 평가자들도 보면 당연히 전 직원들에게 줬을 거라고 해서 이건 수령증을 받아놓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의 그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결혼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 언제 지급하겠다고 이런 건 지출결의서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 저희 운영규정에 보면 자녀의 결혼인 경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한 걸로 하고 영수증을 가능하면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 입금하고 그리고 가고 왜냐하면 저희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입금을 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첨부를 안 했는데 청첩장을 여기에 첨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조의금 주는 경우는 뭐 옛날에는 부고가 있었지만 지금 부고가 없기 때문에 부고는 첨부할 수가 없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지급에 대한 지금 내역 기록하시고 지출결의서 하시고 부고도 상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조의금 입금하시고 가서 조문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직원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인데요. 직원 복지사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가습기가 필요하다 해서 건의사항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습기를 구입을 해서 이게 입금 영수증이죠. 구입을 하고 가습기를 구입을 해서 사진을 돌려놓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창 앞에 나서 사무실 환경을 좀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직원 복지도 되고 2번 평가 항목 2번에 직원회의에 연 1회 이상 직원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는지도 나와 있는데 그런 반영에 대한 내용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 직원회의 여기 해당 월에 직원회의 내용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반영에도 되어 있는데 직원회의 복지가 직원회의 내용도 같이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부 DC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전에 2019년도에는 DB형으로 한 것도 있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퇴직금은 당연히 기관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에 퇴직금을 적립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퇴직을 할 때는 퇴직금 계산을 해서 이 퇴직금 계산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시를 하면 되겠고, DC형 같은 경우는 매월 퇴직금 입금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퇴직금 적립한 기관에 매월 적립된 내용을 달라고 하면 이거 주고요. 퇴직금 지급 내역서가 있는데, 물론 이건 퇴직금 DC형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 되면 저희들이 그 작년에 2020년에 퇴직금 지급한 내역을 그 기관에 달라고 하면 이렇게 내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거 2020년, 2021년 거 이렇게 쭉 그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지급 내역을 여러분들이 그 퇴직금 적립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가 때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평가자들이 자료를 찾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가 받으시면서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게 평가자를 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평가자들이 편하면 아무래도 점수도 좀 수월하게 나오겠죠. 물론 평가자들이 수월하다고 해서 평가를 점수를 많이 주고 수월하지 않다는 평가를 적게 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평가자들이 편리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평가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경력직 및 건강검진, 직원 복지 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무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급여 선택권, 사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